안녕하세요. 고은쌤입니다. 오늘은 고려가요 청산별곡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산별곡은 고려가요의 대표적인 작품에 해당되죠. 가시리와 함께 고려가요의 대표적인 작품이 되겠습니다. 고려가요인 청산별곡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형식 분석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도 겉모습을 먼저 보고 그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내면을 알 수 있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시를 분석할 때 선생님은 보통 겉모습을 먼저 같이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내용을 분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실 이런 방법은 문학을 공부할 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방법을 선택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문학 작품을 감상하고 그 다음에 이 내면화에서 자기가 그 감성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시를 읽고 느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신 시험 공부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공부를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형식 분석과 상징적 의미나 그 함축적 의미들 등 여러 가지 작품에 들어있는 의미들을 분석해야만 하죠. 자, 그럼 청산별곡의 형식 분석부터 먼저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청산별곡 이제 크게 돼 있는데 한번 보시면 전체가 이게 지금 전체예요. 전체가 8개의 연으로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8개의 연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형태 분석에 있어서 제일 먼저 8개의 연으로 되어 있으니까 형식 분석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식 분석을 위해서 선생님 지금 여기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전체적인 내용 이렇게 보여줬어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자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자, 그다음 5. 그다음 5, 6, 7, 8. 8개의 연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쵸? 8개 연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자, 8개 나눠져 있어요. 그럼 형식을 한번 분석해 볼게요. 그 작품의 형태 분석할게요. 형태 분석. 맨 먼저 몇 장이었죠? 8개의 장 또는 8장, 8절이라 해도 되겠어요. 8절 또는 8장. 8개의 절, 8개의 장, 또는 8개 연 이래도 되겠죠. 8연 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8개의 장으로 나눠져 있다고 해서 이것을 나눌 분자, 그 다음에 뭐 장자를 써도 되고 절자를 써도 되고 아까 말한 연을 써도 되는데요. 나눌 분자를 써서 분장체, 분연체, 분절체 같은 말로 쓰고 있어요. 가장 여러분이 쉬운 건 분연체죠. 현대시 할 때 늘 분연체를 연에 대해서 연구분에 대해서 많이 해봤기 때문에 분연체가 가장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럼 분연체를 썼다면 이것 말고 다르게 쓰이는 것들은 없나요? 하면은 분연체를 대신하는 말로 뭐 절연체라든지 다른 연장체라든지 여기 있는 글자 있죠. 장, 절, 연을 섞어가지고 체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작품의 가장 큰 그 형태적인 특징은 제일 쉬운 걸 선택할게요. 분연체 할게요. 근데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게 분절체니까 분절체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8개 연으로 나눠져 있다. 8개의 절로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까지 분절체로 나눠져 있다 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8개의 절로 8절까지 있다라고 했죠. 그럼 선생님 8연이라 하면 될 건데 8절이란 말은 왜 쓰나요? 하는데 이 고려가요는 원래 민중들이 부르던 노래였어요. 민요와 같은 노래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는데요. 조선시대에 넘어오면서 고려가요지만 자기가 고려가요죠? 고려가요인데 이때는 고려가요 때는 굽이 전성돼요. 입에서 입으로 전성되다가 이게 쭉 넘어와서 조선시대의 한글 창제 이후 조선시대 한글 창제 이후에 이 굽이 전성된 고려가요는 민중들이 부른다 했죠. 그죠? 민중들의 노래였는데요. 한글 창제 이후에 기록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기록이 되면서 악장가사, 악학개분, 시용향악부라는 그런 책들의 기록이 되면서 이 노래들은 글자로 정착되면서 뭐가 됐냐면은 궁중의
노래로 쓰이게 됩니다. 이 궁중노래라는 것은 궁중에 잔치가 있거나 사신들이 와서 접대를 할 때 이 노랫말을 가지고 악곡을, 뭐 당연히 당시에는 악곡이 있었겠죠. 악곡을 불러서 춤을 추거나 이 내용에 맞춰서 연극을 공연한다든지 독창을 하거나 합창을 하거나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되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궁중악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이 고려가요인 그 청산별곡뿐 아니라 다른 노래들도 불릴 때는 처음에 민요처럼 구비전생되었지만 조선시대 한글 창제위에 정착되면서 궁중악이 되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래로 쓰였으니까 절, 1절, 2절처럼 분절체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1현, 2현이라고 하지만 1절, 2절이라는 말을 섞어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로 불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노래 악보가 같이 남아있다면 음악 선생님이 지도를 하겠지만 노래 말만 남아있어요. 노래 가사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학 시간에 국어 시간에 이 청산별곡을 수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맨 먼저 글 전체를 봤을 때 분연체였어요. 그러면 하나하나 분석을 해봤을 때 또 다른 특징은 없나요? 하면 자, 그럼 이번에는요. 요만큼만 한번 볼게요. 자, 요만큼만 한번 보겠어요. 요 한 줄만 먼저 분석해 볼게요. 자, 한 줄을 보니까 살월이라는 말이 있고요. 또 살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청산이라는 새로운 내용이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살월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장은 고려가요의 여러 고려가요에 나오는 형태로 각 연의 각절 또는 각 연의 첫 문장에 첫 번째 줄의 문장에 주로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편의상 그냥 뭐 갑, 을, 병 이런 순서를 써도 되고 1, 2, 3을 써도 되지만 편하게 이걸 A로 붙였어요. 이건 뭐 소문자 A를 붙여도 되고 대문자 A를 붙여도 되는데 A, 사르리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그 다음에 또 사르리가 나왔으니까 A를 한 번 더 써주죠. 반복법 쓰고 있네요. 그 다음에 청산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나와서 이걸 편의상 그냥 B를 붙이는 거야. 왜 B를 붙여요? 그거는 편의상 나는 A 대신 가가 나 이렇게 해서 상관없는데 A, B라고 하고요. 그 다음 또 사르리가 또 있으니까 A 해서 이 그 한 줄, 한 년의 첫 번째 줄의 모양을 보니까 되게 A, B의 구조를 취하더라는 거죠. 그거는 가시리에도 이런 형태가 나중에 나올 거예요. 편의상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은 A, B의 구조인데요. 이걸 또 더 자세히 분석하는 분들은 A, B 중에서도 보면 사러리보다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A는 글자 수가 2개, 라따가 추가되었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보는 거죠. 사러리, 라따 하면 2개의 음절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BA에 해당되는 걸 묶어서 청산에 살리랐다 하면 청산에라는 3개의 음절이 두 번째보다 늘었죠. 그래서 이것을 점층적 반복이다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자, 요것들은 뭐 점층적 반복은 고려가에서 많이 얘기 안 하니까 일단 참고사항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조금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형태 분석에 있어서 특징은 A, B의 구조다. 구조. 그리고 또 여기는 반복법 쓰고 있다. 뭐 살을 얕다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징을 한번 볼까요? 자, A, B의 구조를 했는데요. 우리는 시에서 요만큼 정도의 길이를 구라고 해요. 구. 자, 이제는 구 단위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구 단위로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요. 자, 요거 조금 지워볼게요. 자, 지워보고요. 구 단위로 본다면요. 자, 구 단위로 한번 볼게요. 구 단위로 보니까 요만큼 구라 했죠. 구 단위로 보니까 글자를 보니까 세자, 5자라기보다 밑에 있는 것과 연결 좀 세자, 2자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세자, 2자의 구조다. 세자, 2자의 구조다 해서 끈을 읽을 때 요렇게 읽는 거로 보고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저 싫은데요. 여기 A네요. 싫은데요. 사르리 랐다라고 읽고 싶어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요 문장을 보면 사르리 랐다, 청산이 사르리 랐다 해서 이렇게 읽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대부분의 고려가요의 형태를 보면 사르리 뒤에
또 사르리가 나오고 여기에서 한번 끊어주는 게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밑에 문장을 보면 머루랑 다리랑 먹고를 하나에 묶는 것보다 이걸 끊어있는 게 더 좋죠. 그래서 위에 것도 많죠. 사르리, 사르리, 라따 해서 세자, 세자, 두자, 세자, 여기를 끊으면 세자, 두자의 반복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세자, 세자, 두자. 이거를 332조라 그래요. 글자 수. 332조의 어떤 반복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요. 모두. 그 다음에 332조로 되어 있는 이 글은 읽을 때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읽을 때 몇 박자로 읽으면 좋냐면 죄송합니다. 잠깐 볼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해서 세 박자로 읽어주면 좋다고요. 이 세 박자라고 선생님이 표현했지만 이 개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음보가 되겠죠. 그래서 이 글은 3음보로 읽어주면 좋아요. 그래서 고려가요는 사실 조금 아주 예전에는 그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3음보로 거의 정착됐으니까 3음보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하나 남아있어요. 형태 분석에서. 뭘까요? 바로 요거죠. 그죠? 자, 요게 뭐냐? 후렴구예요. 후렴구가 발달되어 있어요. 후렴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후렴구가 반복되고 있다. 아, 죄송해요. 뭐가 잘 안 되네요. 자, 후렴구의 반복, 후렴구 나왔어요. 그러면 이 형태 분석에 있어서 분연체다, A, B의 구조다, 332조의 반복이다, 3음보다, 후렴구의 반복이다 라고까지 이 형태 분석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추가로 볼 수 있는 것은 후렴구에 사용된 이 얄리얄리 얄라시형 얄라리 얄라는 모든 연에 반복적으로 쓰이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받침이 후렴구에서의 받침이 리얼 이형음이에요. 리얼 이형음은 울림소리에 해당되죠. 자, 우리 국어에서 모음과 자음 중에서 모음은 모두 울림소리고요. 자음 중에는 리을, 미음, 니은, 이응이 울림소리입니다. 자음 중에는 이 네 개만 해당되는데요. 이 울림소리는 여러분이 문법 시간에 배워서 알겠지만 코를 통해서 공기가 들어가면서 뭔가 동글동글한 느낌, 그러니까 밝고 경쾌한 느낌을 형성하는 그런 그 음운이에요. 그래서 리얼 이응음을 사용해서 밝고 경쾌한 느낌을 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밝고 경쾌한 느낌을 주는 이응 리얼음은 시에서 온율감 형성에 기여합니다. 온율감 형성에 기여해요. 그래서 후렴구 자체가 우리가 알듯이 온율감을 형성하기도 하지만 받침, 특별히 이 고려가요 후렴구는 리얼 이응 받침을 많이 써요. 우리가 나중에 배울 가시리도 보면 위증제가를 쓰고 있거든요. 위증제가도 받침이 리을과 이응음입니다. 그래서 밝고 경쾌한 느낌을 줘서 온율감 형성에 기여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형태 분석에 있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의 특징을 보았습니다. 자, 보셨으면 조금 지우면서 한 번 더 정리를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시. 자, 형태상 특징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자, 맨 먼저 분연체였다 했었죠? 분연체. 그 다음에 332조다. 이거는 글자 수에 대한 거예요. 그죠? 글자 수 또는 음수율 이러면 되겠지. 그 다음에 3음보다. 이건 음보율. 그 다음에 빠뜨릴 뻔했네. AA, BA 구조다. 그 다음 후렴구를 가지고 있다. 특히 후렴구에서는 추가로 리을 이응 받침 사용해서 받침 사용으로 밝고 경쾌한 느낌을 주고 경쾌한 느낌 주고 동시에 온율감을 형성합니다. 울림소리 사용해서. 자, 이게 이 정삼별곡이라는 고려가요의 형태상 특징이에요. 근데 사실 이 형태상 특징은 이 고려가요 작품 정삼별곡뿐 아니라 가시리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외워두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어떤 그 인강 선생님 중에서는 3분 후 이런 식으로 가르쳐 준대요. 여기서 선생님은 하나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3분 후에 라고 할게요. 3분 후에 해서 3분 후에 332조 또 3음보, 분연체,
후렴구에는 AABA의 구조 하고 여기에 추가요. 후렴구에는 리을 이응음을 사용했다 해서 외우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알려줄게요. 3분 후에 외웠는데요. 고려가요의 운율적 요소를 묻는다면 이건 형태상 특징이고요. 운율적 요소를 찾으세요 하면 지금 쭉 말한 것 중에서 분만 빼면 돼요. 3 후에 3 후에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3 후에 하니까 이상한데 3분 후에에서 분을 빼버리면 운율적 요소가 되겠습니다. 운율적 요소란 말은 운율감을 형성하는 것이 되겠죠. 운율감을 형성하는 요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형태와 관련돼서 하나 더 가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현대시 배우면서 정중의 향수 배우면서도 그곳이 차마 꿈에들 이칠리야 할 때 후렴구 역할을 배웠어요. 자, 고려가의 후렴구 얄리얄리 알약성, 청산별구 후렴구 얄리얄리 알약성이라든지 그의 위증질가라는 여러 가지 고려가의 후렴구들이 있는데 이 후렴구들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정중 향수와는 다르게 이 고려가요의 후렴구는 뜻이 없어요. 별 뜻이 없어. 자, 별 뜻이 없어요. 그냥 악기의 소리로 알려져 있어요. 악기의 소리. 그걸 악기의 의성어라고 하기도 해요. 그곳이 차마 꿈에들 이칠리아라는 정중의 향수에 반복되던 후렴구는 그것을 꿈에서조차 잊을 수 없다라는 그런 주제를 강조한 역할을 했지만 이 고려가요 청산별곡의 후렴구는 뜻이 없어요. 그래서 주제를 강조한다면 안 됩니다. 주제를 강조한다는 특징은 없어요. 대신 별 뜻이 없고 악기의 소리면서 흥을 돋아줘요. 흥을 돋운다. 흥을 돋운다는 것을 한자로 뭐라고 하죠? 조흥이라 그러죠. 복도들 조자 흥 해가지고 조흥구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같은 말로. 그 다음에 각 연마다 지금 그 후렴구가 있기 때문에 연구분을 한 역할을 하기도 하죠. 연구분을 합니다. 연구분을 한다. 그 다음 운율감 형성하죠. 그 다음에 각 연에 이 동일한 후렴구가 사용되면 같은 작품이구나. 얄리얄리 알약성만 붙어 있어도 이건 청산별곡이라고도 우리는 인정하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뭐라고 하죠? 형식적 동지성이라고 그러죠. 각연의 동일한 후렴구를 사용함으로써 한편의 노래구나라고 느끼는 것을 형식적 동질성을 지녔다고 해요. 이 형식적 동질성을 지녔다는 걸 다른 말로 통일성을 지녔다라고 하죠. 그죠? 통일성. 게다가 또한 각연에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굉장히 읽었을 때 안정감을 줘요. 안정감을 준다. 그리고 이 후렴금을 쓰면 이런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고려가요니까 옛날 노래잖아요. 여기에 추가되는 것 뭐냐? 외우기 쉬워요. 외우기 쉬워서 노래말이 외우기 쉽죠. 쉬워서 오랫동안 불리어질 수 있어요. 전성하기 쉬웠어요. 전성이 가능했어요.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었어요. 당연하죠. 흥을 돋우는 요소인데다가 기억하기 쉽고 또 밝고 경쾌한 느낌으로 불리니까 이 노래가 오랫동안 불려지는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그 고려가요 청산별곡의 형식적인 요소 후렴구 역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청산별곡의 내용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